토크쇼 오다이스 오늘의 달콤한 수다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이어트, 외국어 공부, 금연 이렇게 새해 다짐들 한두 가지씩은 다 세워보셨을 텐데요. 이게 사실 지키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작심 3일 혹은 작심 1일이 돼버리고 마는 이 무너지는 새해 다짐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세 분도 새해 다짐 세우셨죠? 지금 말씀하신 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들어가 있어요. 변호사님도 많으시잖아요. 저는 그 연말연시로 바빴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모처럼 만에 헬스장에 갔어요. 제가 7, 8년째 계속 다니는 헬스장인데 7, 8년째요? 예, 이게 헬스 러닝머신이 한 10개 정도 있고 한 두세 개가 맨날 고장나 있고 러닝머신에는 러닝하면 위험합니다 써 있을 정도로 아주 낡고 조그마한 헬스장인데 평소에 한두 명밖에 없죠. 그러니까 헬스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어제 뭐 10여 명이 부쩍부쩍 되는 거예요. 역시 연초라. 연초라서. 역시 새해구나. 정말 절감하게 되더라고요. 헬스는 작년의 경험에 비춰보면 1월 말 되면 다시 한두 명만 나올 겁니다. 그 헬스장은. 한 달 만에요. 그렇죠. 1월 달에는 정말로 그 많은 그런 결심들을 합니다. 일단은 다이어리가 딱 12월 달에 구입을 하거나 받으면 거기에다가 이제 1월 달 딱 넘어가기 전에 1월 달에 할 계획을 글씨체가 달라요. 정자체예요. 반듯하게 네, 쓰고 반듯하게 정자체고 맞아. 특별히 쓸 건 없는데 자꾸 쥐어짜서 막 써. 쓰고 난 다음에 점점 가면 갈수록 글씨체가 흐려지면서 헷갈리죠. 예, 찢어버리고 다시 써. 예, 그 다음에서 살짝 이제 어떤 계획들이 좀 없어져 버리고 맨 앞쪽에 저 같은 경우는 늘 새해 다짐을 씁니다. 어떤 그래요? 걸 쓰시나요? 저는 매년 2016년도의 캐치프레이즈는 적극적인 삶이 행복한 삶을 만든다. 그 전년도에는 새로운 도전이 혁신이다. 매년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요. 야, 그걸 다 기억을 하고 있구나. 저는 그럼요. 저건 새해 다짐이 아니라 무슨 슬로건 같아요. 아니 슬로건처럼 나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주문하는 걸 하죠. 그런 다음에 저는 적어왔는데 써놓은 게 항상 그거는 있어요. 이제 딱 하지만 즐겁게 뭐든지 독서. 저는 이 독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 아이들 때문에 TV를 잘 못 봐서 제가 모든 지식의 근원이 TV였거든요. 이게 말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독서를 꼭 해야 되겠다. 큰일 났다. 그리고 이제 이거 다 있는 거라 좀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영어 공부. 웃기죠? 아니 그 아직도 영어 네. 공부라고 쓰고 저는 예, 그래서 의지가 대단하네. 일단은 영어 공부는 제가 그래 반년 정도 계속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건 다행이고 이야. 독서는 지금 못 하고 있고 그 인터뷰로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뷰하면서 스스로 여행을 좀 자주 하려고 그랬거든요. 이거를 지금 못 했고 또 강의 한 장 못 했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챙기기 못 했고 이게 죄송합니다. 2016년 목표였나요? 예, 다 못 했네요. 근데 1번은 하셨잖아요. 자가 평가하면 1번은 다 했으면 하면 되죠. 다 했음. 수! 아니, 돌아보니까 기업을 다니면 정양 평가, 정성 평가 이렇게 평가가 두 개를 나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정양 평가가 있다고. 그래서 꼭 수치로 뭔가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아주 머리 아프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뭐 평가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지금 아니 평가 쉽죠. 90% 못했습니다. 그러면 무너진 2016만 싹 지우고 2017 쓰면 이제 올해 목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놓은 걸 어떻게 알았지? 귀신 같네. 오. 그렇게 바꿔놨어요. 네. 진짜 그대로.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마음속의 계획들이 있잖아요. 이게 해가 바뀐다고 계획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해는 바뀔지언정 내가 가지고 가는 계획은 변함없이 지켜가야 되겠다. 네, 거기에 이제 한두 가지만 올해 하나 또 추진된 게 있죠. 제가 이제 뭐 새롭게 다른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매진해서 좀 잘 됐으면 하는 목적들이 좀 있죠. 저는 아직 새해 계획을 못 세웠는데 네. 뭐 새해 계획을 세우려면 혼자 좀 생각 좀 해보고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뭐 애들이 이제 임시 일정 기간만 방학이라서 애들 뭐 챙겨주고 뭐 같이 네. 가족들 회식하고 하느라고 못 세웠고 또 뭐 맨날 아까 뭐 용관 씨가 얘기한 대로 맨날 반복되고 또 후회하고 뭐 이러잖아요. 꼭 세워야 되나라는 회의감도 들어서 아직 못 세웠는데 아마 조만간에 세우겠죠. 세우다 보면 진짜 2016년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금연, 운동, 뭐 외국어 공부 똑같을 것 같아요. 사업적인 그런 꿈은 사업적인 어떤 계획들은 없어요. 저는 뭐 사업을 안 하니까 사업적인 목표는 없죠. 지금 공중 관련된 것도 사업이시잖아요. CEO시잖아요. 오는 손님만 받고 그냥 아니 그게 사업이랑 뭐가 달라요? 지금 뭐 어떠세요? 우리 보통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도 뭐 글쎄, 궁금해. 저는 100% 특히 다이어트는 젊은 층. 없겠다. 보경 씨가 지금 다이어트는 그렇다. 없겠다. 여기 정하나는 다이어트 하면 진짜 살 좀 찌우자. 시청자들한테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것보다 그러니까 저는 뭐 다이어트가 꼭
목적이라기보다는 좀 체력을 기르고 싶어서 올해는 운동을 좀 해보려고요. 근력 같은 거 좀 키우고. 얘기가 되는구나. 네, 그래서 올해가 이제 며칠 지났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고 드리자면 1월 1일 날 제가 탁구를 쳤고요. 누구랑? 상대방 있어야 되잖아. 아니, 친구랑. 어. 그리고 1월 2일 날에 어떤 친구인지는 안 물어볼게요. 1월 2일에는 볼링을 쳤고. 잠깐만 혼자 못 치나? 또 친구랑 친구랑. 그러면 이제 지금 계속 데이트하면서 보냈다는 그랬단 얘기예요. 얘기네. 저는 볼링 탁구 이건 운동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요. 놀이지 놀이. 그치? 이런 잠깐만 유산 그러면 운동이죠. 1월 3일은 1월 3일은 이제 오날수 녹화가 있었고 아, 참 그렇게 되는 거구나. 1월 4일에는 또 필라테스를 제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집 근처에서. 나도 그럼 필라테스 어디서 하는데? 혼자 네. 배우기 그래서 좀 그런 거. 저는 좀 웃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올해 다짐 중에 믹스 커피 끊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오. 몇 번을 근데 그게 실패를 해요? 미스커피? 아 진짜 엄청 어려워요. 중독이에요?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담배 끊는 것보다도 어려워. 진짜요? 아 어렵더라고. 저는 믹스커피도 하루에 6잔 정도 마셔요. 이것 봐요. 저 예전에 취재 기자 시절에는 하루에 한 10잔 정도 먹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많이 줄여서 하루에 2잔 정도까지 줄였는데 이거를 좀 끊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설탕이 그래요. 많으니까. 공감이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엄청 힘들게 끊었어요. 이 카페인 중독이 아니라 설탕 중독 같다고. 그리고 왠지 사람들은. 믹스 커피를 먹으면 든든하고 뭐 좀 배도 좀 찬 것 같은데 한 보름 정도를 끊었었거든요. 네. 근데 막 미치겠는 뭐 어떨 때 머리도 아프고 그거밖에 없는데 달라진 거는 근데 믹스커피 끊기라는 거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저도요. 그런 분들 꽤 많아요. 믹스커피. 와. 그리고 벽다방 좋아하는 분들 많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북이 마라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라톤이나 요 달리기 이런 것들은 대개 보면 기록의 운동이잖아요. 네. 몇 시간 몇 분 말고 기록이랑 전혀 관계없이 거리로만 하는 거예요. 5km, 뭐 10km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시간 상관없이. 시간 상관없이 걷는 것보다 느려도 괜찮으니까 마라톤을 하자. 거북이 마라톤 10km인데 이거를 한 3년 전서부터 하고 있는데 아직도 못해서 올해 또 이거 도전하고 마지막 뭐안 된 거 계속 해야죠. 하고 싶은 거는 이제 금주인데요. 금주. 금주요. 이 술이 폐해가 너무 많아. 주변에 보니까 즐거운 일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많은데 또 개인적으로 변호사님 술 좋아하시잖아요. 폐해가 좀 있었죠. 저번에 술 많이 드시고 저한테 막 쓴소리하고 막. 내가? 우리 담당 PD한테 쓴소리하고 막. 방송에 왜 그래? 지금 방송에 돼. 아,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새해는 서로가 좀 그냥 이렇게 해서 서로 또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그러는 거죠 뭐. 아이, 근데 그러면, 이게 좋으신 변호사님이세요. 그래서 예. 그래서 금주를 좀 하고 싶은데 저도 술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좋다고 늘 하면 안 되겠다. 아니 그러면 뭐 담배도 안 피시고 술도 안 하고 커피도 끊고 인생 무슨 재미로 무슨 재미로 사세요? 사세요? 아유 건물 관리. 건물 관리하는 게 얼마나 바쁜데 손 많이 가고. 대충은 인간은 대충 망가지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더 행복하고 그렇죠? 근데 저는 취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새해 다짐에 꼭 보면 이렇게 내가 하나에 되게 몰두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독서라든가 독서에 확 빠져들거나 영화면 영화에 확 빠져들거나 그런 게 평생 살면서 없는 거예요. 근데 취미 자체가 그런 게 없다라는 게 한편으로는 새해 다짐할 때 나 올해는 그럼 뭐 하면서 즐겨볼까 했을 때 뚜렷한 내가 좋아하는 특기와 취미가 없다라는 게 순간 슬펐어요. 그러면 뚜렷한 특기와 취미 있잖아요. 뭐요? MC. 그치. 이거는 이제 저한테는 나름대로 이제 잡이니까. 이건 그러면 MC 생활하면서 하나도 재미없고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였구나. 저요? 아니 그건 재밌어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네. 이게 제가 일을 하면서 무대에서 이게 직업치고는 상당히 재밌어요. 이렇게 재밌죠? 재밌어요. 근데 이제 그 이외의 시간에 우리가 이제 여가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여가 시간에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새해에는 제가 이제 무너질지언정 금방 무너질지언정 이제 새로운 취미나 내가 좀 이렇게 나머지 시간을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요거 하나 지금 당장 만들어야 되겠네요. 오늘 집에 가서. 알겠습니다. 저는 변호사님이 또 특이한 새해 다짐이 있으시다고 들어서 정말? 네. 특이한 새해 다짐이요? 네, 제보가 들어왔는데 제보가 있어? 네, 올해 새해 뭐 그 제보는 목표가 우리한테는 안 해줘? 글쎄 어떻게 된 거야? 올해 새해 진행한테만. 목표가 사모님과 말 안 하기. 사실입니까? 저희 나이 또래 되면 대화가
종종 싸움으로 변해요. 차라리 하지 말자. 서로 인신공격. 차라리 대화를 아예 안 하겠다. 아니 왜냐면 요때쯤 되면 남자가 이제 50대 가까이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점점 여자한테 아내한테 뭔가 기가 좀 눌리는 듯하게 이렇게 전환이 돼 버려요. 아무리 기세던 사람들도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거나 같이 뭐 가볍게 맥주라도 한잔 하면 그래 좋게 얘기하다가 살짝 취기 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근데 당신 그거 뭐 그렇게 했었을 때 그때 왜 그런 거야? 근데 말이야. 아니 근데 그거는 그렇게 했던 거여서 근데 말이야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아니 예전에 아파트에서 뭐 쓰레기 분리수거할 때 부녀 회장님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다고 검사 시절 얘기를 잠깐 하셨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무섭고 불편한 양반이 부녀 회장 말고 와이프로 또 슬슬 피해 다니죠. 와이프. 진짜요? 이야. 고경 씨는 아직 뭐 시집을 안 가셨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결혼해 보시면 남편이 슬슬 피해 다닐 거예요. 이제. 사모님이 혹시 이런 다짐 알고 계세요? 방송 안 봐야 되는데. 이제 뭐 보통 얘기하신 거 보면, 아니라. 새 다짐으로는 서로에게 좀 더 좋은 말 해주기, 서로와 함께 이해해주고 칭찬해주고 뭐 이런 쪽으로 똑같은 말이거든요. 네네. 다짐을 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살짝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말 안 하자고 다짐을 할 판에 서로에게 좋은 말 아니 해주기가 좋잖아요. 하루 한 번 사랑한다고 말해주기. 그러니까 이런 다짐이니까 거 어차피 무너지는 새해 다짐이잖아. 어차피 무너지는 새해 다짐 뭐 금방 무너질 건데 뭐 어때? 좋게 계획이라도 좋게 세워놔야죠. 무너질 거니까. 사랑해 그랬다가 와이프 이름 아니고 다른 여자 이름 부르면 큰일 나잖아요. 그 위험한데요. 원래 사랑해랑 와이프랑은 우리나라에서는 서로 이게 안 맞는 단어잖아요. 아닌가요? 아니, 어쨌든 이제 새해 다짐으로 이제 다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이런 분들 많아요. 집에 오면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지, 운동을 해야지, 건강 챙겨야지 하면 내 주변에 엄청 많은 분들이 집에 꼭 런닝머신이 있어요. 그렇죠. 집에 우리 집에도 꼭 런닝머신이 있었어, 우리 있는데 집에도. 이 런닝머신 와 처음에 딱 갖다 놓으면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엄청 대부분 좋아. 사람들이 무지하게 뛰어요. 네. 밑에 스펀지 딱 대고 그렇지. 막 안 울리게 하고 막 해. 허벅지가 그러다가 결국에 뻐근할 정도로. 막 쓰러질 정도로 해요. 그러다가 한 2개월 지나면서 거기에 이제 잠바 하나 걸리고 그러다가 이제 한 3개월 정도 되면 맞다. 거기에 이제 걸리는 게 이제 뭐 이제 석고처럼 굳어버려 하나하나. 그럼 나중에 짐이 쌓여요. 그 런닝머신 발판에 박스 놓기 되게 좋다. 그리고 거기에 박스 막 쌓이게 되고. 쌓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짐들뿐만 아니라 맞아요. 어느 집에 가면 꼭 볼 수 있는 광경이 그 런닝머신. 맞아요. 거기에 꼭 빨래 아니면 짐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가본 집 중에서 러닝머신 집에 있는 집 중에서 제대로 사용하는 집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실내 자전거를 하나 구입했는데 이렇게 실내 자전거가 결국 행거가 되는 거 많이 봤잖아요. 요거. 그래서 그러네. 내가 폐. 자전거를 안 타도 옷까지만은 걸지 않아야겠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아직도 아무것도 안 걸려 있고. 자전거로서도 기능이 안 되고 거기 옷도 안 돼. 그러네요. 2017년에 다짐을 해야 돼. 뭐라고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아나바다라 그러잖아요. 필요한 사람하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그렇게 하는 거. 뭐 그런가요? 하여튼 네. 그런 데 갖고 나가는 근데 거야. 이제 혼자 사시니까 자전거나 러닝머신 뭐 여러 사람이 살면 모르겠는데 혼자 살 때 그런 걸 이용하려고 그러면 아예 테레비 앞에다 갖다 놓으면 좀 낫지. 낫지 않을까? 조금 TV 나. 최소한 앞에 돼서. 갖다 놨는데 점점 이렇게 구석으로 밀려요. 밀려가. 아, 근데 누울 공간이 없어. 이거 얘 조금씩 밀려나 이렇게. 한 달에 요만큼씩. 실내에서 그런 걸 하면 실패 확률이 왜 높으냐면 처음엔 몰라요. 기분도 좋고 운동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걸 자꾸 하다 보면 조금씩 소음이 들리기 시작한다. 그럼 그 소음이 혹시 밑에 층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래서 조심스러워져요. 그래서 못하는 경우. 그건 저는 핑계가 더. 저 런닝머신을 그렇게 해서 못하게 됐던 부분도 있어요. 아니, 나는 걸어야 되겠다. 운동을 예를 들어서 집에서 하면 어렵다. 그래서 저 잘 같은 안 경우는 되더라고요. 걸어야 되겠다. 걷는 것만큼 좋은 운동이 없다는 게 TV에서 많이 본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일 끝나고 가면 꼭 우리 단지 그 한 테두리를 걸으면 꽤 길어요. 꼭 5바퀴씩 돌아야지. 정말 싹 띱니다. 옷 꼭 좋은 거 사. 뛸 때. 그래야 기분 나니까. 신발 꼭 좋은 거 사. 그래서 쫙 입고 싹 뛰어. 그래서 땀 조금 나면 그거 빨잖아. 그럼 빨고 말릴 때까지 운동을 못 하는 거야. 안 하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걸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신고. 맞아, 계획 맞아. 속에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걸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옷 하나씩 사고 신발도 꼭 좋은 거 이렇게 런닝화 있잖아요. 가볍고 막 그런 거 샀는데 꼭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 잘 안 신게 되니까 운동화는.
이런저런 새해 다짐을 세우는데 이거를 끝까지 잘 지키는 사람이 많이 없단 이거 말이에요. 뭐 변호사님도 실패 사례 좀 내보세요. 많잖아요. 실패 사례 많죠. 담배 특히 금연과 관련해서 거의 실패했었죠. 아하. 아예 이제 포기했을 정도로 그렇죠. 도전은 하셨었구나. 도전은 아이, 도전들을 하고 영원히 행복 추구권은 아니셨구나. 도전은 한 하루 정도는 하루도 간 적 없는 것 같아요. 1월 1일 날 한 야. 2시간? 2시간? 2시간 정도? 작심 점심 때 2시간? 되면 밥 먹고 나면 안 되겠어. 잠깐 한 대만 뭐 보죠. 저는 항상 하는 그 다짐이 있어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는 거의 분기별로 해요. 분기별로. 분기별로 하는 다짐이 또. 저녁 6시 이후로는 먹지 먹지 마라. 말자. 정말로. 아.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저녁 9시 이후로 꼭 먹지 말아야지. 그거 한 3일? 이틀? 잘 안 되죠? 늘 먹어요. 뭐, 늘 먹어요. 저는 그건 다 그럴걸요. 내가 봤을 때 보경 씨도 그렇게 이왕 할걸요. 먹을 거 기분 좋게 먹어야죠. 그렇죠. 네. 생각이 바뀌어. 저는 저 평소 버릇 중 하나가 이제 술 마시면 밥을 안 먹거든요. 그게 건강에 나쁘다는데 오히려 건강에 더 좋은 것 같아요. 술 먹으면서 안주도 많이 먹는데 거기까지 밥도 먹으면 다 비만. 배 쪽으로 지방으로만 가니까 지방. 가요. 거의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원래 알코올 중독되신 분들이 살찌신 분들이 아무도 없잖아. 또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술을 드시면서 안주랑 술을 먹으니까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알코올은 조금씩 줄이시면 되고요. 그것도 절주. 절주, 금연, 저연, 뭐 이렇게 절주. 하시면 되죠. 뭐. 방식을 어떤 생각을 갖냐면 오늘까지는 김태중으로 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의 새해 다짐을 하면 내일부터는 원빈이 되겠다고 다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패를 하는 거죠. 김태중이 오늘까지 김태중이었는데 내일 어떻게 원빈이 돼? 조금만 고치면 돼요. 네? 기분이 되게 감사합니다. 내일 심한 고문을 내일부터 어떻게 차승원이 되냐고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새해 다짐을 너무 부풀게 크게 오늘까지 담배를 3강 내가 피우던 사람이 내일부터 어떻게 하루아침에 딱 그걸 안 해요. 오히려 병들고 아프도 안 돼. 그러니까 새해 다짐을 너무 과하게 너무 남의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현실하고 좀 다르게. 그래서 실패하는 거 아닌가.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이제 그 아늘동이라는 그 스타 트레이너가 있어요. 네. 그 사람 강연을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건강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거든 다짐이에요, 결국에. 그렇지. 그런 것들이 쉽게 깨지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딱 했던 게 3S를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 스텝 바이 스텝. 단계적으로 천천히 갈 생각해라. 그럼 천천히가 뭐더라? 슬로우가 그렇지. 들어가요. 예. 천천히 가야지. 너무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마지막 스테디가 나와요. 견고하게 꾸준히 노력하면서 하라. 3S만 되면 어떤 다짐이든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뭐라 그래요? 희망증후군이라 해야 되나? 헛된 희망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지라는 큰 포부와 큰 큰 자료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걸 급하게 담으려고 하니까 빈 게 있으니까 허탈감도 크는 거지. 다이어트나 운동도 네. 너무 과도한 설정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인간이 근육 중에서 가장 쓸데없는 근육이 어디 근육인지 아세요? 인간한테 쓸데없는 근육. 복근이거든요. 예?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쓸데는 없는 근육. 이거 하등에 쓸데없는 근육이래요. 복근이. 저 쓰고 싶어요. 아닌데. 왕자 만들고 이렇게 뭐 쓰고 싶어요. 식스팩 만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쓸데도 없는 근육인데 우리는 남자들은 그런 데 많이 집착하잖아요. 여성분들도 맞아요. 11자 뭐 근육 이렇게 집착을 하시는데 사실 쓸데없는 근육이라고 하거든요. 적당히 뚱뚱하지 않다면 비만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적당히 뚱뚱하고 먹고 싶은 거 좀 먹고 너무 자제하는데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라. 저처럼 적당히 일주일에 한 2-3번씩 헬스장 가서 그 싸구려 헬스장 가서 운동도 좀 하고 그러니까 꾸준히 운동을 하시네요. 그러면 뭐 저보다 훨씬 나으세요. 구태여 뭐 이렇게 몸짱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영어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영어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영어 우리가 뭐 보경 씨는 틀리겠지. 아직 젊으시니까는 외국 뭐 CNN 방송이나 뭐 잡지책도 뉴욕타임스 같은 것도 볼 뭐 기회가 있겠지만은 저희한테는 사실 그거 필요 없거든요. 동남아 가서 그냥 호텔 가서 택시 타고서 영어 하면 돼요. 그냥 패턴 한 100개 정도 패턴 100개만 외우면 어디 가서 불편함 없거든요. 그 희망을 준 분이 있잖아요. 반기민 유엔 사무총장. 정말 영어 발음 죽여주잖아요. 그래도 소통은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걸 꼭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을 가지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하셨던 부분이 최 변호사님께서 영어 공부 왜 스트레스를 받아요? 영어 때문에 다시 우리가 재취업할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공부하는 걸 즐겨야 된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살이 빠졌는데 얼굴이 막 늙어 보이고 쪼글쪼글해 보이고 안 이쁜 사람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경우 사람들은 많아요. 버티고 견뎌서 그런 거래요. 아. 정말 운동을 다이어트를 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즐겁게 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미워질 수가 없대요. 차라리 영해지지. 그러니까 일리가 있다. 일리가 있어. 다짐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면 그 다짐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생활 자체를 내가 좀 더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좀 더 긍정적으로 즐겁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어떤 계획들이 되지. 나도 써왔어. 자연스럽게 뭐 어떻게 나중에 썼는데 그 맞구나. 아, 쓰셨어요? 공감합니다. 공감해. 진짜로. 일상적인 적절한 목표를 설정해서 그 일상이 되도록 이렇게 그렇죠, 하는 그렇죠. 게 좀 급격하지 말고 너무 욕심부리지 그게 말고.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새해 목표 세울 때도 왜 뭐 다이어트다 하면은 12월 31일까지 막 폭식하고 1월 1일부터 딱 샐러드 그 11시 반까지 엄청나게 먹는 거야. 안 돼, 안 돼. 한 12시 되기 전까지. 그러면 지키기 힘들죠. 맞아. 그리고 또 뭐 12월 30일 날 또 안 먹으면 돼요. 올해 다이어트 성공한 날. 마지막 날에만요. 아, 저는 또 뭐 새해 다짐 세우면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소문을 내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반대인데. 반대예요? 정보경 아나운서는 그렇게 얘기해서 주변 도움을 좀 받는 어, 거죠. 그렇게. 친구들 만날 때도 나 다이어트 중이니까 이렇게 뭐 협조도 너무 권하지 좀 말고. 받고 그러는 게 좋은 것 주변 같은데. 도움보다는 이렇게 저도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허언하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걸 내가 실없는 사람이 되기 맞아. 싫어서 그런 약간의 어떤 제 스스로에 대한 어떤 다짐을 좀 더 강하게 채찍질하는 나는 거죠. 그래서 아예 말을 안 해요. 그러면은 실없는 더도 사람이 못 될까 가는 봐. 거예요. 이거는 또 누군가 했던 얘기 제 얘기 아니에요. 시도하면 50% 성공이 50% 실패라는 거예요. 그렇지. 예, 맞아요, 맞아요. 그죠? 예. 싸울 때도 내가 4번 맞고 6대 때릴 수 있으면 싸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도를 해서 50% 실패냐 50% 성공이냐 그냥 시도조차도 않으면 100% 실패다. 맞아. 이거 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다는 거. 그러니까 근데 저는 성격 중에 어떤 소극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얘기를 하지 않고 내가 혼자 예를 들어서 어떤 다짐을 하면 내가 혼자 막 그 다짐하고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뤄보려고. 그래서 상당 부분 좀 진척이 좀 있다. 그럼 이제 그때서 주변에 좀 알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자꾸 실패를 하면 좀 얘기하지 않는 경우도 좀 있어요. 괜찮아요. 그 생활 바르게 하시면 그 정도 해가지고 누가 뭐라고 아 근데 안 해요. 그런 게 지금 얘기했던 이런 성격이 스스로 또 스트레스가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조금씩 그러니까 내가 아닌 제가 그래 새해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안 해본 거, 안 했던 거를 해봐야지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해보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 좋은 걸 모른다니까. 그래서 저는 새해 때 그런 말도 옛날에 있잖아요. 새해 아침에 일어나서 뭐 얼굴 씻고 딱 그때 그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면 뭐 이런 멋있는 말들도 많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해봤던 것들을 해버릇하면 변화가 자연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예도 저도 이제 2년 전쯤에 정치고전을 이제 한 10년 동안 읽어왔어요. 뭐 예. 플라톤서부터 최근에 나온 책까지 읽어왔는데 다르네. 그때 이제 인터넷 신문사 사장님이랑 우연히 얘기를 하다가 내 취미가 이거다. 그걸 나중에 책을 한번 내고 싶다라니까는 바로 그 자리에서 계약을 뭐 돈을 안 받고 계약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편씩 내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일기고 어떻게 뭐 하시고. 인터넷 신문에 그 일주일에 한 편씩 해서 한 A4 용지로다가 이런 거에다가 한 5장씩 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1년 내내 이걸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딱 1년 지나고 나니까 성취감이 어마어마하죠.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무턱대고 해보는 것도 시작해보면 예, 그 어떻게 말씀이에요. 되더라고요. 그냥 매일 계획으로 해야지 했는데 막상 약속을 했으니까 글을 줘야 되잖아요. 그냥 쓰게 돼요. 막 자꾸. 어떻게 정치 고전이 취미 그러니까 참 이해 안 되는 소리예요. 이해가 안 되죠. 플라톤 나오길래 깜짝 놀랐어요. 취미에. 때로는 이 일이 약속을 해버리고 실시하는 게 아까 용관 씨 말한 대로 시도하면 50%는 된다. 그러니까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잘하고 못하고 내가 평가할 필요 없어. 일단 시작하고 보는 거. 다짐은 그렇죠.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다른 거 해보고 안 되면 또 다른 거 해보고 그러면은 뭐 늘 해보고. 구체적인 오늘 공감 키워드는 해보고로 합시다. 해보고. 괜찮은데요? 구체적인 수치를 정해놓는 건 어때요? 그러면 뭐 그렇죠. 그 모든 거는 불가능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필요할 부분도 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거북이 마라톤 그 얘기를 했지만 무작정 그 마라톤을 하겠다. 무작정 거북이 마라톤을 하겠다. 그러면 좀 막연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3km, 5km, 10km 이렇게 좀 정해놓고 아니면 요번 달까지는 어느 정도 이 정도 최소한의 어떤 그래도 목표는 좀 있어야 달성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지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죠. 수치가 어떤 때는 도움이 좀 될 수도 있죠. 저처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쓴다. 이렇게 그렇죠. 그런 것도 수치적으로. 수치화, 계량화시켜서 예. 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 같아요.
근데 물론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각오를 해야죠. 저도 맞아요, 쓰면서 맞아요. 매주 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죠. 근데 나중에 성취욕이 그만큼 보상을 해주니까. 어느 정도는 저도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수치로만 이거 환산해서 나중에 내가 이게 성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걸 하면 말씀하신 대로 되게 그 상당히 그 스트레스 또한 병행될 거라 보고, 근데 어느 정도 또 이게 정해놓지 않으면 그냥 막연하게 자기 만족에서 끝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용관 씨 1번처럼 즐겁게 살자. 즐겁게 살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삶이 행복한 삶을 만든다. 하지만 즐겁게. 요거죠. 얘기 나누다 보니까 제가 2015년에 원래 취미로 영화나 책을 많이 보는데 그냥 보고 나면은 나중에 돼서 내가 이 책을 읽었던가 영화 봤던가 하고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 블로그에 볼 때마다 리뷰를 남기는 걸 했어요. 나랑 친구 그랬더니 신청 좀 해줘 그래. 이제 와서 보니까 내가 올해 이런 책 읽었구나, 뭐가 제일 좋았구나 이런 게 정리가 돼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요즘 덕후라고 그러잖아요. 보경 씨도 만약에 영화를 좋아하시고 그러면은 영화를 이제 개인 블로그뿐만 아니라 이거를 조금 더 외부화 시키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신문에 내거나 외부화. 회사 홈피에 올리거나 하는 식으로 정기적으로 올리다 보면 갈수록 전문가가 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자기 개인적으로만 일기식으로 저장하지 말고 자꾸 그러면 책도 찾아보게 되고 영화 관련 뭐 자료도 찾아보게 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외부화 얘기를 잠깐 하시면서 좀 솔깃했는데, 저는 이제 취미라고 하긴 좀 그렇고 솥대라는 거 아세요? 소떼? 알죠. 그 나무로 해가지고 이렇게 새 모양. 미니 솥대를 얼마 전부터 이제 만들어 봐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또 가까운 사람한테 선물도 좀 이렇게 좀 하기도 하는데, 외부화를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던 거예요. 전시회 한번 아니, 전시회 같은 근데 거는 이런 아니고. 취미, 새해 목표 하나씩 이런 거 하죠. 그래서 연말에 네. 소떼 선물해 주세요. 괜찮을 것 같아요. 연말에 저희 오달수한테. 나는 연말에 내 계획 목표 하나 써놓을게요. 연말에 우리 오달수 연말까지 가야 되는데 연말에 나는 우리 최 변호사님한테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써서 선물로? 선물로 드릴게요. 아. 캘리그라피 같은 느낌으로. 그럼 나는 여기다가 솥대 하나 올려놓고 해. 그렇지. 그렇게. 근데 나는 네. 글을 써서 이 자리에서 드리고. 그때까지 있으려나? 아니, 그래서 올 마지막 촬영을 무조건 12월 31일 날 다 바쁘니까 30일 날. 좋아요. 엄청 그렇게 빨리. 해서 그러면 저는 필라테스 동작을 한번 선보일게요. 그렇지. 그래서 브라보. 2017년도에 우리 오달수 목표 계획 이런 어떤 다짐도 하나씩 이렇게. 변호사님도 하나 마지막으로 예. 거셔야죠. 뭐 법전 난 하나씩 나가다 오래 지금. 아까 저기 정치구전 쓴 거 있잖아요. 사실은 그거를 책으로 내려고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뭐 대단한 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잖아요. 그거를 올해 하려고 그랬는데 작년이죠. 작년에 2016년도에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어요. 이놈의 오달수 때문에. 아이고 오달수를 갑자기 이거 2017 연말까지 가야 되는데 가능성이- 이놈이라 그러면 어떡해요? 올해는 내야 돼. 올해는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야, 그러면 책을 하나씩 선물로 드리고. 2017년 12월 뭐 한 30. 네. 뭐 고상당 마지막 주. 책 한 권에 솥대 한 작품에 글. 글 한 편에 예. 거기에서 이제 필라테스. 야, 이 그림 괜찮네. 그러니까 이제 솥대를 들고 책 한 권을 들고 가슴에다가 제 글을 딱 이렇게 여기다 딱 붙이고 필라테스라는 거 이렇게. 이상하지? 에이, 괜히 하다 싶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요즘 새해 다짐의 변화가 좀 있긴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새해 다짐하면 아까 말했던 외국어라든가 아니면 금연이라든가 다이어트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좀 있답니다. 1위가 나 혼자 홀로 시간 보내기. 그거와 그 더불어 여행. 이게 상당히 좀 급부상중이에요. 몰라. 나는 그런 얘기가 그 정서상 네. 모르겠어. 좀 슬픈 느낌이에요. 아니 그만큼 이제 그 치이는 거죠. 그만큼 치이다 보니까 그냥 혼자 갖고 있는. 그래서 요즘 혼술, 혼밥 그러니까 이런 거 말이야. 이게 유행하니까 얼마나 그래요. 빡빡하게 혼자 살잖아요.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갖고 싶은 거야. 자기 생각도 하고 싶고 그래요?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기 어떤 그런 시간들 그게 결국엔 여행으로 나는 연결되고 그런 시간들이 좀 기사에서만 좀 그런 내용을 봤지, 주변에 있는 우리 뭐 동생들이나 뭐 젊은 친구들한테 실제로 들었던 적은 아직은 없는데,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저런 얘기 저도 들으면? 그래요. 새해 희망 중에 이제 혼자 여행 좀 가보고 싶어요. 항상 가족 여행이나 모임 있잖아요. 모임에서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여행만 가서 혼자 여행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가끔 바닷가 제가 원래 낚시를 배우고 싶었어요. 5, 6년 전에 낚시를 배워보고 싶었는데
낚시가 되게 낭만적인 줄 알았어요. 다 갖다 놓으면은 가만히 여유 있게 있다가 그냥 물고기 물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지켜봐야 되고 이거 사람이 할 짓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단계 넘어가야 돼요. 제가 이제 대낙도 해보고 루어 낚시라 그래가지고 막 캐스팅하고 하는 거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낙시 같은 경우는 딱 앉아가지고 그 이제 채비하고 준비하고 앉아서 딱 이렇게 하다가 진정한 낚시꾼은 라면도 잘 안 먹는데 좀 지났을 때 라면 먹는 그 맛도 또 알면 기가 막히고 거기에서 그 찌 예를 들어서 저녁 낚시 야간 낚시하면요 그 찌가 케미라 그래 그 야광 그거 쫙 케미가 막 쭉 들어갈 때 아이고 소름 돋아요. 보경 씨 낚시 해봤나요? 저는 안 해봤어요. 낚시가 이제 가만히 있으면 물고기가 물었구나 하고 건지면 되는 줄 알잖아요. 네. 안 그래요? 진짜 얘기하잖아요. 계속 보고 있어야 돼. 순간적으로 낚지 않으면 다 날아가지. 도망가요. 변호사님 하루 종일 혹시 못 잡을 수도 있어요. 바다 낚시 해보셨어요? 아니 안 해봤어요. 바다 낚시 배 타고 해봤어요? 아 저는 해봤죠. 아, 그 용관 씨는 잘 저는 알겠고. 루어 낚시 그 베스도 하고 다 했죠. 아, 근데 얘기가 왜 산으로 가죠? 그러게요. 아니, 낚시 갑자기 낚시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낚시 얘기도 뭐 길게 나눠봤는데 요즘은 진짜 혼자 여행 가고 이러는 사람들 많잖아요. 막 돈을 모아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겠다 이런 목표보다는 젊은 친구들은 그냥 지금 이 순간 내가 행복한 걸 해야겠다. 거기에 소비를 해야겠다라는 게 추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팍팍한 사회를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뭐 우리 대개 뭐 직장생활 하는 친구들 생각을 해보면 저희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정말 찌들어 있잖아요. 숨 쉴 틈 없이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뿐만 아니라 막 주말까지 휴일에도 명절 때도 그러니까 젊은 친구 또 미혼에 있는 분들은 서로 배우자가 될 분들을 만나가지고 보낼 수 있는 시간 이걸 많이 가지고 가도 모자랄 판인데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좀 슬퍼요. 그게 부분들이. 이제 시대적인 흐름의 변화예요. 네, 의식의 트렌드 변화예요. 같아요. 트렌드가 변한 게 그런 걸 안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옛날에도 물어 꼭 성공해야 되겠다. 성공에 대한 가치 변화. 그리고 그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가치 변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달라진 거죠. 그죠? 그거보다는 저는 그거 같아요. 그 사회 경제적인 희망, 다짐 같은 거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집 마련이나 저축이거나 뭐 그다음에 취업 승진 뭐 이런 건 변하지 않는데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은 변한 것 같아요. 트렌드가 운동이나 외국어 공부보다는 나 혼자만의 여행이나 시간 갖기, 뭐 영화 보기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개인적인 취향에 대한 다짐이 좀 변했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거, 그러니까 취업이나 가족 문제거나 이런 거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틀은 분명히 있죠. 있는데 트렌드의 변화가 뭐냐? 그런 거에 대한 내 마음의 치중이 훨씬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행을 함으로써 내가 행복하면 네. 지금 당장 내가 3년 정도 취업을 늦게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번 돈을 세이브해야 되느냐, 이걸 내가 여행으로서 쓰면서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두느냐. 그래서 즐길 거냐. 삶에 대한 효용 가치를 누가 더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가 상당히 변화가 왔대요. 근데 혼자 시간 보내고 혼자 여행 가고 그러고 싶으세요? 예. 그러고 싶죠. 예. 예. 나만 그런 거? 나는 아닌데. 나는 의외로 항상 보수적이야. 뭐든 다 그 돼서. 가치 저는 좀 같이 가고 싶고 가치의 가치도 분명히 있는데 의존도가 커서 그런가? 혼자 다닐 때 느끼는 그 때론 혼자 있지 않아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은 혼자 있을 새가 없는 거야. 일하면서 늘 손님 만나시죠. 늘 손님 만나죠. 늘 집에 가면 가족이 있죠. 가족이 싫은 게 아니라 때론 자연인으로서 남자로서 그냥 박용관으로서 내가 혼자 있을 때 혼자 서울 저도 이렇게 일하러 가고 혼자 있으면 생각이 바뀌어요. 또 나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그 감정 자체가 달라요. 그것도 일종의 훈련이나 이런 게 습관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저는 예를 들어 집에서 뭐 혼자 있을 때도 보면 TV나 라디오 소리가 안 들리고 정막강산처럼 막 조용히 있으면 그때부터 불안해져요. 정반대구나. 그래서 라디오 같은 걸 틀어서 뭔가 시사적인 얘기를 들어야 내가 지금 이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럴 수 딱 있겠네. 떨어지면 내가 혼자 어디 딱 떨어져서 혼자 이렇게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전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격 문제지 뭐. 서로가. 와이프가 애들 데리고 여행 간다고 그러면 난 만세 부르는데. 아, 그래요? 저만 떼놓고 간다고 그러면 만세. 어딘데 나는 같이 가지 않아요. 휴가 같이 낼게. 가잖아요? 떼놓고 갈까봐 걱정이고. 아, 그리고 저는 아까 용관 씨 얘기에 공감이 가는 게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제가 취업했으니까 무조건 이제 한 달에 얼마씩 저축해라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저는 내가 취업하기 전에는 좀 돈이 없으니까 못 해봤던 것들을 막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여행도 가고 싶고 뭐 그렇지. 뭐도 사고 싶고 그래서 엄마랑 많이 다퉜거든요, 제가. 이게 노세 젊어서 노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그냥 띵가띵가가 아니라
저는 20대 중반, 초반, 중반, 후반, 30대 초반, 중반, 후반, 40대가 있잖아요. 같은 장소를 가서 노는 방법과 마음가짐이 달라. 그럼 20대 때 내가 만약에 동해바다를 가요. 20대 때 노는 스타일이 있단 말이야. 근데 40대가 되고 나니까 같은 장소를 가도 조금 걷다가 야 그냥 들어가서 좀 먹고 좀 이거 있잖아요. 야 찜질방이나 좀 가고 이게 바뀌는 거야. 뭔가 좀 막 액티비티한 이런 즐거움이 나이대에 따라 다르니까 저는 벌어서 좀 더 쓰고 나중에 결혼 잘해서 잘 버는 친구야. 걔가 벌어오면 되지 뭐. 뭐 젊어서 노는 건 좋은데요. 노새 젊어서 놀면 늙어서 있잖아요. 노새처럼 일만 하게 돼요. 저희 어머니 같은 말씀. 슬프다. 슬프다. 맞아. 새해 다짐이 왜 무너질까라는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 오달수의 2017년 새해 목표까지 한번 세워봤습니다. 오늘. 예. 마지막으로 공간 키워드로 한마디씩 정리해볼까요? 네. 저부터 해야 돼? 뭐 이렇게 다 쳐다보고 있잖아. 네. 심리적 효과 중에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아.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준다. 좀 간절히 그런 뜻이었나? 새해 다짐을 하시면서 좀 간절히 원하시면 우주라도 나서서 도와주니까 갑자기 왜 원하는 또 것도 우주의 하나 기운이- 재미 같아요. 간절히 원하는 것도 뭐꼭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리고 또 후회하고 뭐 다시 반복하고 하지만 그래도 간절히 원하는 거 인간이기 때문에 가끔은 또 간절히 원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새해 다짐이어서 좀 더 어불성설이고 이상한 얘기 같지만 오늘의 공감 키워드를 비움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네. 좀 비워내야 채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새해 소망, 새해 다짐, 올해 새로운 무엇, 뭔가 또 해야 된다는 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 같은 것들을 갖고 있었지 않을까. 저도 느닷없이 이번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동안 너무나 자꾸 새로운 것, 좀 더 벌어야지. 우리 아이 학력에 대해서 더 내가 아빠로서 해야지. 자식으로서 잘 살아야지. 잘못하지 말아야지. 실수하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좀 살았던 것 같아서 올해만큼은 좀 덜해도 좀 실수를 해도 좀 완벽하지 않더라도 좀 모자르더라도 조금 비워내는 일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저랑 비움. 정반대. 그러네요. 성격이 아예 다르신가 봐요. 아니, 혈액형이 이게 어떻게 되죠? 아니, B형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저요? 네. 뭐가? 혈액형. 혈액형을 또 뭐? 아니 그냥 궁금해서 유치하게 또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래요. 유치하게 그런 걸 뭐예요 혈액형이? 저 엊그저께 와이프랑 그 얘기하다가 또 다퉜는데 유치하게 그런 걸 왜 묻냐고 혈액형을 아 그냥 하고 궁금해서 뭐예요 혈액형이? 비밀입니다. 서로 이제 극단적인 얘기인데 사실 서로 저는 뭐 간절히 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기 비우는 것도 필요하다는데 그게 인간 같아요. 이런 게 이런 생각도 있고 이런 생각도 있고 혼자 맞아요. 마음속에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인간들 같아요. 맞습니다. 용관 씨는? 용관 씨. 저는 지금 어때요? 3번 바뀌었어요. 연속 잠깐 사이에 지금 네, 연속성 써놨다가 막 써놨다가 그냥 그 아주 그 단순하고 또 뻔한 내용이겠지만 현재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가슴에 생각하는 게 우리가 너무 뻔하게 가장 당연할 것 같은 현재가 가장 축복받은 시기다라는 걸 지금. 항상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과거를 우리가 후회하게 되면 과거도 지나간 오늘이고 미래는 다가올 오늘이라면 지금 오늘 이 현재에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산다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다짐들은 이렇게 시리즈로 잘 엮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프레젠트 이즈 지금. 프레젠트. 현재는 선물이다. 예. 현재가 선물이죠. 오늘 저의 공간 키워드도 용관 씨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의 공간 키워드는 욜로인데요. 욜로. 욜로가 뭐냐면요. You only live once라는 You 말의 only 줄임말로 live once. 그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약간 유행어인데요. 말 그대로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한 번뿐인 인생. 너 자신이 제일 중요하고 그렇죠. 즐길 건 즐기고. 현재를 즐겨라. 네.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요즘 애들은 다 아는 얘기를 왜 모르세요 두 분은? 아니 알았는데 모른 척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이렇게 들었었어요. 몰랐어요. 네, 알겠습니다. 천만유정 배우 오달수가 우리를 견제하는 그날까지 저희는 계속됩니다. 수고하셨어. Carry on.